연봉이 얼마나 돼요? 1억 받습니다. 2억 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. 사실 처음 입찰 시도했을 때 바로 낙찰을 받았습니다. 좀 낮게 매도를 하긴 했거든요. 2억 9천? 안녕하세요. 당근자판기입니다.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되게 또 나이가 젊으시고 어리신 분께서 매도를 완료하셔가지고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인터뷰 해보려고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최근에 당근쌤 만나서 첫 매도를 마친 캐슈넛입니다. 4월에 선생님 처음 만나서 강의 듣게 됐고요. 최근에 운 좋게 예상한 수익률보다 좀 높게 매도를 하게 돼서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직장 다니면서 경매도 공부하셔가지고 최근에 매도까지 완료하셔서 수익을 또 만드셨는데 언제 매도를 하신 거죠? 저번 주에 30일 날 이제 그러면 10월 초에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신 거네요? 네, 9월 말. 오, 9월 말에. 혹시 그러면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매도하셨고 얼마에 순수익이 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2억 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. 2억 5,500만 원에 매도를 해서 다 제외하고 나면 한 4천만 원 수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되게 많이 남았네요? 네, 사실 조금 초심자의 행운이 작용한 것 같긴 한데요. 제가 받은 층이 탑층이 아닌 줄 알고 받았는데 탑층이었고 탑층에 복층에 옥탑방까지 있는 물건이었어서 생각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복층이었고 거기에 옥탑방까지 이렇게 서비스 맞습니다. 공간이 있는 네, 물건이라서 예상외로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었고 시세 차익도 좀 클 수 있었네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연봉이 얼마나 돼요? 연봉 한 1억 받습니다. 1억, 그럼 4천만 원 껌값이네. 깜짝 아닙니다. 그러면은 몇 달 만에 버신 거죠, 이번에? 7월에 낙찰 받아서 9월에 매도했으니까 3개월 만에. 3개월 만에 연봉의 반 정도를 이번에 매각 차익으로 보셨는데 느낌이 어때요, 소감? 사실 강의를 들을 땐 조금 막연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니까 제가 회사 외적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뭔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되게 대단하다. 왜냐면 20대에 연봉이 1억이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. 회사에 올인하고 회사만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회사 외에 다른 부동산 투자라는 거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?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저도 한 1, 2년 차 입사하고 나서는 회사 외적인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회사에 올인해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 2년 차 넘어가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외적으로 좀 돌려보자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회사가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20대 연봉이 1억이면 무슨 직종, 개발자 이런 거 불법적인 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? 합법적으로 일하고요. 성과급 이런 거 받고 합치면 이제 1억이 되는 거. 대기업 다니나 보다. 좋은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경매를 시작하게 됐고 4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이제 만들게 되셨네요. 진짜 대단하시네요. 왜냐면 제가 만난 요즘 MZ 20대 분들은 뭔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 열심히 살기보다는 본인의 삶에 충실하고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20대이신데도.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? 좀 성향이 안주해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. 힘든 이유도 있었지만 3년차 넘어가니까 회사에서는 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부동산 단타 만나고 나서는 3개월 짧게 이렇게 사이클이 가져가니까 낙찰, 명도, 단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되게 희열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명도 내가 했네 이런 거. 그리고 매도가 됐네 약간 이런 거. 그런 게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. 저 근데 이거 궁금해요.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받는 노동 강도와 3개월 동안 4천만 원 매도 차익 만들면서 느꼈던 노동 강도가 어떻게 달라요? 투자한 시간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그렇고 진짜 50분의 1 왜냐면 명도하면서 사실 정신적으로 은은하게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좀 의지를 해서 많이 조언도 여쭙고 이러니까 결국은 다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케어해주셔서 쉽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행이다.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. 그때 왜 그렇게 맞아요. 댕댕댕 그랬지? 막 약간 조금 진짜 여유를 많이 가져볼 걸. 맞아. 그죠? 그런 생각 하죠. 지나고 보니까.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낙찰 받으신 물건은 몇 번 만에 낙찰 받으신 거죠? 사실 처음 입찰 시도했을 때 바로 낙찰 받았습니다. 그럼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? 느낌은 신기하기도 한데 뭐부터 해야 되지? 이런 막막했던 것 같아요.
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? 어떡하지? 낙찰을 받았네?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지? 약간 이런 느낌. 맞아요. 보통 그러면 처음 입찰 가가지고 덜컥 낙찰되면 실수했는 줄 알고 많이 우시거든요. 캐슈나님도 우셨나요? 울진 않았는데 차순위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또 신고를 안 하셔서 가격을 모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 거 하면 되겠구나. 오늘은 즐기고 이제 맞아요. 그러네. 생각해보면 그때 더 많이 기뻐하고 앞으로 맞아요. 돈 벌 생각에 좀 행복해 할 걸 약간 맞아요. 좀 아쉽지 않아요? 다음에 이제 낙찰 받으면 즐기려고.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? 어떤 아파트 낙찰 받았는지? 가평에 있는 아파트이고요. 5구 사이즈 아파트의 13층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. 연식은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고 그래서 내부가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명도를 하고 보니 거의 한 30년을 산 것 같은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. 화장실 벽은 다 부서져 있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그 주변의 아파트를 거의 다 매도를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거기 아파트가 다 좀 노후화된 줄 알았어요. 그 호실만 좀 심각했나 보다. 맞아요. 사실 이제 좀 깨끗한 아파트를 인도를 받아도 불안하고 무서운 게 초보자들의 마음인데 막 다 깨부셨다, 완전 최악이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? 갑자기 막막했는데 우선 청소를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다음 날인가 부사님이 집을 보러 오실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원래 매도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좀 낮게 매도를 하긴 했거든요. 왜냐면 최근에 동일 탑층 같은 평 매도가가 찍힌 게 2억 9,800이었는데 2억 9천? 근데 부사님이 거기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더럽지만 한 2억 6천이나 6,500 정도면 팔 수 있지 않을까. 부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집 상태를 보고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더니 결국 매도 계약서 쓸 때 알고 보니까 그 부사님하고 그 계약하신 분이 친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팔려고 하나 보다, 수리해가지고. 모르겠어요.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. 아니야. 그래도 괜찮아. 맞아요, 왜냐면 맞아요. 다음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된다가 내 투자 마인드거든요. 이번에 우리 캐슈너님도 작지 않은 수익이니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그냥 같아요. 고민하다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상한 수익보다 높고 빨리 팔면 또 다음 거 할 수 있으니까 그치. 그런 생각으로 그냥 계약서 쓰고 잘했어요. 괜찮아요. 저도 느꼈던 게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할 수 없는 이 플레이들을 소장님들이 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. 그리고 본인이 이 아파트 단지에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. 본인 소장님 자체가.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를 내놓으면은 아예 광고 노출도 안 해주고 있다고 얘기도 안 해요. 왜냐면 무너지면 안 되는 금액대가 있으니까. 그래서 저도 당근 마켓으로 아파트 판 적이 있어요. 부동산에서 홍보를 안 해줘가지고. 그러면 명도는 수월하게 잘 했어요? 아니요, 쉽지 않았습니다. 채무자분이 자기 말로는 부동산 중개업 했었고 관련된 일 해서 경매 사이클에 대해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부업에서 돈 빌려서 낙찰받았냐 그리고 와서 밥 사준다고 그랬어. 어린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 같다고. 사실 그냥 다 무시하긴 했었어요. 근데 이거 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채무 금액이 뭐 적지 않아서 배당 그 사람이 받을 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명도 이사 날짜를 협의하려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배당도 안 받았는데 뭐 이상한 법적으로 해라 막 이러시면서 배당 그거 나오면 이사 날짜 그때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질질 끄시더라고요. 그래서 대화가 너무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때도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해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강제집행 신청해라 하셔서 직접 강제집행 신청했고 신청한 이후에 대화가 잘 돼서 결론적으로는 강제집행 취소하고 명도를 잘 마무리했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되게 스트레스였고 다 큰 성인인데 애 취급하고 오라 그러고 밥 사준다 그러고 자기 아들이랑 나이 같다 그러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과정은 아니잖아요.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? 왜 그렇게 쫄았을까?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을까? 왜 동동거렸을까?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.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윽박 지르듯이 막 혼나본 적이 별로 없는데 막 카톡으로 엄청 윽박을 지르시는 거예요. 갈 집도 안 구해졌는데 어떻게 뭐 나가라는 거냐. 법은 약자편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막 제가 비이상적인 요구를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도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돌아보고 나면 왜 그렇게 그런 한마디에 약간 스트레스 받았을까? 라는 생각이 들죠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할 일만 했었어요. 맞아요. 일반적인 부동산에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명도나 이런 게 사실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서도 경매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매를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았나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 물건 할 때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밥 사주신다고 나중에 꼭 짜장면으로 사주세요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더라. 금수
순수익 4천만 원이나 남았는데 혹시 뭐 하실 예정이세요? 우선 그 당일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소고기 파티를 했고요. 남은 돈은 다음 물건 살려고 보증금으로 막 넣어놓고 그랬어요. 그러면 올해 빠르게 하나 더 사서 팔면은 조금 더 추가 수익 만들 수 있겠네요. 그러지 않을까. 너무 멋있다. 대단하다 진짜. 근데 부동산 투자도 처음이고 경매도 처음이잖아요. 그 전에 생각했던 경매와 다 완료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경매 어떻게 달라졌어요? 제일 큰 건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오. 사실 해보기 전에는 다들 돈 번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팔릴 만한 물건을 고를 수 있을까? 심각한 막 케이스들도 있잖아요. 내가 그런 케이스에 걸리진 않을까? 그런 두려움들이 사실 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할 수 있다. 할 수 있을까가 할 수 있다로 맞아요. 바뀌었네요.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 내가 할 수 있을까에서 그냥 멈추거든요. 근데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생각도 이제 드셨다 그랬고 혹시 만약에 경매 책 보니까 무선 얘기밖에 없던데 진짜 이게 되나요?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? 그냥 실천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. 행동을 하고 선생님을 만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제가 선생님 강의 말고 다른 강의도 막 많잖아요. 그런 것도 들었었어요. 진짜 실천해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강의는 정말 선생님 강의가. 왜요? 제가 혼내가지고 자꾸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강사님들도 뭐 쓴소리 하지만 이제 단계별로 세금 같은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핵심만 알려주시고 바로 저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걸 바로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스텝대로만 따라가니까 진짜 한 사이클이 끝나 있었어요. 그 친구도 같이 들으세요? 아니 친구는 안 들었어. 왜 안 들었어요? 친구는 이제 회사가 바빠서 이제 또 지금 좀 손을 놨는데 이제 제가 매도한 걸 듣고 자기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쵸.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힘들면 좀 이거 해볼까 다시 직장 또 열심히 맞아요. 살다 또 다시 힘들어져 안돼 나 다른 거 맞아. 봐야 약간 이거의 반복인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회사가 이제 힘들고 나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으니까 새로운 것 좀 했다가 또 일 바빠지면 잠깐 놨다가 이러다가 진짜 이도저도 안 되겠다 해서 각 잡고 딱 시작한 게 저도 한 34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직장도 다니시고 경매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단기적으로는 우선 사이클 돌려서 시드를 굴리는 게 목표이고요. 장기적으로는 선생님처럼 한강뷰 집도 매수하고 싶고 건물주도 되는 게 목표입니다. 꼭 저희 이웃주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멋있다. 왜냐면 20대에 이런 생각을 하면 30대에는 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놨을까 생각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더군다나 저는 혼자 뭔가를 하느냐고 시간이 여기까지 오는데 8년, 9년이 걸렸는데 캐슈너님 같은 경우는 테크트리가 있고 그냥 그대로 집중해서 따라오기만 하면 제가 9년 동안 한 걸 3년, 1년 안에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30대 초반에 이미 제가 지금 이룬 것들을 다 이룰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켜볼 건데 어떻게 안 사라지실 겁니까? 네, 당연하죠. 근데 그대로 끝까지 가면은 사실 성과가 나거든요. 근데 이번에 낙찰 받았을 때 어떡하지 했던 명도했을 때 이 스트레스 같은 순간이 계속 오거든요.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잠깐 자빠져가지고 누워있고 쓰러지고 갑자기 사라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또 되돌이표.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나이도 되게 젊으시고 뜻밖의 큰 성과도 내셨고 그러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과정 중에 하나가 되고 30대 초반에는 진짜 엄청난 부를 만드시죠.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. 진짜. 선생님,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. 지금부터 목표를 세워서 계속 그 목표대로 가면은 잠깐 쉴 수는 있어요. 잠깐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. 화이팅! 그러면 마지막으로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촬영까지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유튜브를 출연하는 게 좀 자신 없고 말을 잘 할 수 있을까? 좀 그렇긴 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선생님을 언제 만나볼까? 라는 생각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이 이제 바쁘시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러면은 가장 궁금하거나 아니면 만나면 꼭 이거 물어봐야지 했던 거 뭐 있으세요? 선생님이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?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굴러가게 된 것 같아요. 나를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기까지는 힘든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목표까지 굴러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.
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거든요. 왜 이게 되지 않았고 어떤 부분에서 왜 안 됐고 이런 복기를 저는 하거든요. 근데 놀라운 걸 최근에 알았어요. 목표만 세운다는 거 사람들이.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되지 않았거나 미진했거나 아니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복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.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예요. 그러면 올해 혹시 또 추가로 입찰 하실 건가요? 네, 지금 입찰 시도하고 있습니다. 입찰하셔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목표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처음 매도한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아, 네. 훌륭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20대 직장인이시고 경매를 처음 배우셔서 낙찰해서 매도까지 하셔서 4천만 원이란 수익을 만드신 캐시너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.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과정을 좀 힘들게 지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과정이었고 다음번에 좀 즐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도 얘기 들으면서 성장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냐면 내가 잘해야겠다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화이팅!